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2차 여러분 23년도 거 해설 올려드린 거는요. 여러분 문제랑 파일은 해설은 좀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게 올해 정말 여러분 시험 보시는 동차생분들은 그냥 막 이게 해설 강의만 듣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마지막 가장 최근 2차 문제니까 꼭 시간 재고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실제 시험 분량이나 이런 걸 좀 가늠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가 시간 안에 이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거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데이터니까요. 이거 그냥 허투루 날리지 마시고 꼭 풀어보고 제가 지금 올려드린 해설 강의 보시면 좋겠고요. 해설 강의 길게 찍지 않을 거고 우리 이미 지금 시험 끝나고 시간이 이제 작년 2차니까 꽤 지났잖아요.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셨던 거나 질문 많으셨던 거 제가 그런 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 1, 4, 5번은 그래도 여러분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1, 4, 5번은 그런 것만 포인트만 잠깐만 좀 찝을 거고요. 2, 3번은 뭐 여러분 해보시면 2, 3번은 뭐 질문도 안 들어왔고요. 여러분 뭐 이건 그냥 쉬운 거였잖아요. 일반적인 문제였고 뭐 3번은 재무 관리인가 뭐 싶은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2, 3번은 딱히 여러분 코멘트 하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 1, 4, 5번에서 여러분이 저한테 좀 질문하셨거나 이런 거 조금 질문이 될 법하다라는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문제 1번은 앞에 있는 종합원가는 그 어려운 게 없죠. 우리 1번의 취지는 일단 교수님이 이거 종합원가를 출발해 갖고요. 여기다가 관리회계를 좀 엮었습니다. 의사결정, 그렇죠? 관리회계 의사결정을 좀 엮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기존 시험에서도 종합원가에 관리회계 의사결정 섞은 문제는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예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닌데 진짜 처음 보는 건 얘죠. 우리 종합원가에 품질원가를 섞었거든요. 이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뭐 어렵다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1번 이제 이런 주제로 낸 것 같은데 유형 자체가 좀 프레시하죠. 뭐 어쨌든 품질원가에 종합원가 섞인 거는 어쨌든 없었던 유형이니까요 지금까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최종원가 보고서 그리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은 완성품의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하는 거니까 원가 종합원가에서 원가회계 문제입니다. 최종원가 보고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2번 뭐 읽어보시고 쉬운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의사결정으로 가요. 그죠? 자 이제 물음 2번에 가니까요. 그럼 제가 항상 요즘에 2차 시험들이 원가랑 관리를 굉장히 많이 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가 나오다 관리 나오다 원가 나오다 관리 나오다 이렇게 갈 거니까 그 문제의 큰 틀에서의 주제는 먼저 꼭 보셔야 될 거고요. 우리 여러분 관리회계 문제네요. 뭐 제안을 수락하겠대요. 그러면은 의사결정이 맞죠? 이 제안을 수락할 거냐 거절할 거냐를 이제 결정한 의사결정 문제고요. 뭐 증분이익 구하라는 것만 봐도 뭐 의사결정 문제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요. 그럼 제가 이 정답에 이거 총액법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문제 읽어보시면 이 문제 읽어보시면 결국 우리가 1공정에서 뭐 2만 개를 만들어서 2공정에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1공정에서 2만 개를 만들어서 2공정에 넘길 건데 생산해서 넘길 거냐 생산해서 넘길 건지 아니면 뭐 구입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의사결정 문제가 맞을 거고 그럼 제가 의사결정 문제 푸실 때 항상 강조했던 게 2차는 총액법을 좀 크게 폭넓게 활용하면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액법으로 풀면 약간 헷갈리던 게 총액법으로 가면 조금이라도 편지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해설 여러분 총액법으로 달았는데 자 우리 보세요. 일단은 뭐 여러분 제가 원가가 의사결정 관리로 가면 관리회계 기본적으로 재고가 없어야 되니까 근데 원가는 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줘야 되는데 뭐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문제에서요. 뭐 일공정의 기초 제공품을 전량 폐기하자라고 하니까 뭐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걸 거고 보시면 자 우리 이제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2만 개를 만들어서 이공정으로 넘긴다고 하면 자 먼저 기초 제공품 원가는 작년에 기초 제공품을 작업을 하는데 이만큼 원가를 썼다는 건데 우리 알고 있지만 의사결정할 때 이런 건 매몰 원가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기초 제공품 원가는 작년에 이미 쓰고 끝난 거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이거를 2만 개를 올해 생산해서 넘기든 아니면 구입을 해서 넘기든 작년에 쓴 게 뭐 어떡하라고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결정은 미래 원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작년에 이미 쓰고 끝난 거를 반영하는 거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비는 올해 내가 2만 개를 만들어도 발생하지만 2만 개를 사와도 고정비는 발생해요. 고정비는 특별한 언급이 없나 우리 회피 불능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만들든 사오든 똑같은 거니까 우리 전혀 의사결정에 차이가 없는 거고요. 각 대안 간에 차이가 없는 원가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겠죠. 내가 만약에 2만 개를 만들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얘 들어갈 거고요. 반면에 만약에 2만 개를 사오면 우리 이제 문제에서 구입원가 줬죠. 우리 구입원가가 2만 개에 뭐 개당 150원 줬고요. 다만 사오면 남는 설비를 임대해서 150을 번다고 돼 있으니까 일부 수익 들어오는 건 원가에서 뺄게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 정답에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물음 3도 여러분 저희가 그 원가 외계 문제가 아닐 겁니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증분이익 구하고 이런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해봤지만 관리회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시되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 핸드아웃에 총액법으로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총액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차액법보다 약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얘가 뭐 해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 물음 1에서 가장 많이 문제 1번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시면서 작년에 이거 제가 정답 올려드렸을 때 학생들이 저한테 막 항의하시고 노이놈 자식 막 책이랑 다르잖여 막 하시면서 저한테 항의하신 게 물음 4인데요.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 물음 4번을 한번 읽고 이게 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이랑 답이 다르냐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또 4번 한번 해볼게요. 이제 품질원가 문제인데 그럼 보세요. 4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 읽어보시면은 뭐 1공정과 2공정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1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공정이 있어요. 자,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제가 2공정의 종료 시점에 문제에서 우리 공손품이 발생한대요. 그 다음에 이 공손품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공손품은 3공정에서 공손품을 재작업해 갖고요. 이거를 제작업을 마치면 정상적으로 외부에 판매하겠대요. 사실 중요한 건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다음 뭐 그렇다고 하고요. 뭐 실제 원가 자료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 제조원가 보고서 그리는 건 별거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우리 3공정의 원가는 뭐 38,000원 주고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가볼게요. 제가 문제 1에서 사실은 다른 거 뭐 질문은 별로 안 들어왔는데 여러분 많이 물어보신 게 자, 괄호 1에서 2공정의 제조원가 보고서 그리는 거 해보세요. 우리가 앞에 자료를 출제자께서 그 원가랑 수량에 약간 자료를 바꿔줬으니까 꼭 여러분 제조원가 보고서 그리는 거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여러분 그 문제 1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셨던 건 얘입니다. 그 외부 실패 원가는 문제가 없죠. 왜냐면은 몇 개 반품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폐기하는 거 이게 외부 실패 원가니까.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게 학생들이 질문이 많았어요. 예, 내부 실패 원가. 왜냐면 이게 이제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내부 실패 원가의 예로 이런 게 있어요. 교재에 뭐 공손품 원가나 뭐 일단 여러분 제가 일단 이것만 써볼게요. 이 문제가 여러분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정답에서 이공정에 공손품이 발생합니다. 자, 보면요. 이공정에 공손품이 물음 4에서 풀면 이공정의 공손품 원가가 얼마냐면 44만 4천이거든요. 우리가 교재 설명에 따르면 공손품 원가는 내부 실패 원가니까 44만 4천이 내부 실패 원가에 들어가야 되냐. 근데 제가 올려드린 정답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 정체가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공손품 원가가 내부 실패 원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손 불량품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렇게 쭉 작업을 하다가 얘가 불량 판정을 받아요. 공손품은. 그러면 폐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폐기가 되니까 여기에 들어간 거는 내부 실패 원가가 맞죠. 그런데 이 문제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문제는 폐기가 아니라 아까 그 제가 중요한 게 이름은 공손품인데요. 3공정에서 재작업을 하면 정상적으로 판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공손품이 만들어진다고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3공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공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 재작업을 한번 거친 다음에 이게 정상 판매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원가 계산에서 얘기하던 공손품이냐? 전혀 아니죠. 종합원가 계산에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제작거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만약에 공손이 없었으면은 이 공정 끝나고 그냥 팔 물건인데 공손 때문에 3공정 한번 작업을 해서 다시 팔았거든요. 그러면은 불량 때문에 낭비하는 돈은 뭐냐면 3공정 작업을 쓸데없이 한 거잖아요. 이게 48,000원이거든요. 이게 우리 내부 실패 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헷갈리셨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헷갈려 하시고 목미 책이랑 다르다 이놈 자식아 막 하시는 건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이렇게 3공정에 재작업을 해서 다시 갖다 파는 거를 재작업품이라고 불렀는데 교수님이 이거를 지금 공손품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책이랑 대비해 보니까 공손품 원가는 내부 실패 원가라는데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지금 공손품이 아니라니까요. 공손품은 갖다 폐기하는 거고 이거는 재작업 거치면 파는 거잖아요. 그 재작업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책에 내부 실패 원가는 공손품 원가 말고 재작업 원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이 책의 어떤 내용과 이 문제를 1대1 매칭하실 거면 이거를 매칭하셔요. 재작업 원가. 이거는 사실은 이름만 공손품이지 재작업품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량이 아니었으면 2공정 끝나고 팔 거를 불량 때문에 3공정 끝나고 판 거니 그럼 3공정에 들어간 요게 쓸데없이 쓴 돈이고 내부 실패 원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손을 폐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과 약간 달라진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5번은 한번 써보시고요. 자, 2번 3번은 쉬운 겁니다. 뭐 저희 질문 받아본 적도 없고요. 제 애타게 기다렸는데 여러분 2, 3번 질문도 안 하시고 뭐 쉬운 거니까 해보세요. 해보시고 뭐 제목 관리 하셨으면 3번은 뭐 너무 쉬운 문제니까. 자, 4번 가보시죠. 여러분 4번은 일단 읽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여러분 4번은요 서비스 업 CVP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뭐 일단 보자마자 뭐 손익분기점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는 일단 여러분 CVP가 맞고요. 그렇죠? 우리 손익분기점 구하는 게 CVP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즈 카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게 서비스 업 CVP고요. 그럼 자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얘기할게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서비스 업 CVP는 요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제가 서비스 업 CVP 핵심은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원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업도에 따라서 변동원가가 되기도 하고 고정원가가 되기도 하는 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없다. 여러분 뭔가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문제도 여러분 그 얘 정체를 좀 찾아줘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무조건 고정비 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해서 약술도 문제 냈잖아요. 우리 그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무슨 항공사 사례 연료비 같은 게 제가 이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쓰라고 낸 거잖아요. 물음 6번인가요? 원가가 고정원가 또는 변동원가로 한번 분류되면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업 CVP는 얘가 변동원가로 가기도 하고 고정원가로 가기도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원가의 존재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보시면요. 문제 여러분 풀어보셨다고 보고 제가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뭐 대강 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막 짚어볼게요. 자, 우리가 조업도가 우리 그 서비스업 CVP는 제가 조업도를 바꿔가면서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업도가 바뀔 때마다 이 원가의 분류에서 바뀌는 건데 얘가 지금 변동비 고정 맞다리 갔다리 할 거라고요. 자, 그럼 얘는 제가 조업도를 한번 찾아볼게요. 뭘 물어봤는지 한번 보세요. 대강 보이는 걸 볼게요. 5번의 괄호 1에서는 월간 이용 시간 물어봤습니다. 반면에 물음 3번인가요? 여러분 물론 이 트램폴린 평균 이용률 얘도 우리 문제 읽어보시면 이거 이용 시간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물음 2는 뭐냐면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한 트램폴린 대수를 물어봤어요. 조업도가 바뀌죠. 조업도가 얘는 이용 시간이 조업도인데 얘는 뭐 리스하는 트램폴린 대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얘랑 얘는 조업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음 2와 3은 이렇게 이 원가가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그죠?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료를. 자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한국은 키즈카페 운영해서 어쩌고 우리 문제를 좀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을 거로 제가 믿고 빨리 읽어볼게요. 자 트램폴런이 일단 첫 번째 자료가
1시간 이용권 24,000원이래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1시간에 2명이 팀을 이뤄야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시간당 수익은 48,000원이 맞겠죠. 왜냐면 1시간에 1인에 24,000원인데 2명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럼 저희가 빨리 잡아볼게요. 자, 수익은 시간당 48,000원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원가 분류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뭐 한 병이 제공되고 어쩌고 나와 있고 여러분 그다음 영업 시간은 일 10시간 줬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좀 쓸게요. 일 10시간 영업 시간이고 한 달에 28일 영업하겠대요. 그다음에 뭐 보시고 자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갈게요. 자, 트램폴린은 월 단위로 리스하는데 트램폴린 리스료는 한 대당 40만 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단 이 문제는 요게 이 문제의 키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대당 40인데 여러분 저희가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변동원가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간당 수익을 잡았으니까 이용 시간에 비례하면 변동원가고요. 우리 그러니까 순수한 완벽한 변동원가는 이용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면 되고요. 고정비는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고정비는 뭔 짓을 하더라도 그냥 한 달에 똑같은 금액 내면 고정비입니다. 그렇죠? 우리 임차료 같은 거라고요. 우리가 고객이 몇 명 오든 트램폴린을 몇 대 빌리든지 간에 한 달에 그냥 똑같은 금액 내네? 조업도랑 전혀 무관하게 그럼 고정비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요. 이용 시간에 비례하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 완벽한 변동비는 아닌데 그러면은 이건 고정돼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한 대당 40만 원이라면서요.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얘가 이 문제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리스료가 한 대당 40만 원입니다. 이거는 한 대당이니까 요게 우리 이 문제의 키일 거예요. 우리 요것도 약술하시는 거고요. 내용이 아까 물음 6번인가? 거기서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임차료를 줬는데 여러분 우리 임차료는 월 400이래요. 여러분 얘는 고정비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고정비잖아요. 뭔 짓을 해도 손님이 몇 명 오든 트램폴린 몇 대 돌리는 그냥 400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키즈카페의 관리자 인건비 및 일반 관리비가 똑같네요. 우리가 이것도 고정비입니다. 우리 뭐 관리비 한 달에 얘는 어떤 조업도에도 비례하지 않으니까 한 달에 뭐 똑같은 거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 544만 원인가요? 관리비.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럼 매 영업일에는 안전기사가 방문할 건데 그 비용은 일 10만 원인데 여러분 이게 고정돼 있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일 10만 원이라고 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무조건 매 영업일에 방문하는 거고 28일 영업하는 거니까 10만 원에 28일 곱하면 280 나올 거고요. 고정비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회계사 1차 시험에도 이런 적이 조금 있었는데 그냥 월 280이라고 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출제자가 약간 이거 자료를 좀 변형해서 주는 거거든요. 약간 좀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지만 매일 10만 원 내는 거는 한 달로 따지면 280 낸다는 거잖아요. 뭐 이게 이용 시간에 따라 바뀐다거나 트램폴린 리스 대스에 따라 바뀐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한 달에 무조건 고정된 금액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뭐 점검비라고 해서 280만 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희가요 나머지 자료는 이제 밑으로 갈게요. 이용권 구매 시 제공되는 음료수 2병의 원가는 4,000원이래요. 그런데 그럼 저희가 이제 한 번에 2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 한 명 끊으면 뭐 보호자와 아가랑 해서 2병 주는 건데 우리는 트램폴린 2명이 들어와야 운영을 한다 그랬으니까 2배 곱해서 시간당 8,000원인데 이거는 시간당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8,000원에 시간당. 자, 그 다음에 뭐 트램폴린 한 대당 놀이 지도 강사가 한 명씩 배치되는데 강사료는 트램폴린 이용 1시간당 2만 원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뭐냐면 중요한 게 1시간당이 중요해요. 그렇죠? 시간당 2만 원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쓸게요. 2만 원.
그럼 밑에 이제 출제자께서 우리 자료를 정리해서 줬는데 빠진 거 있는지 보세요. 제가 쓴 거 같고요. 임차료 썼고 이거 썼고 안전점검비 썼고 이거 썼고 다 썼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기다 정리한 겁니다. 지금 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세요. 그럼 그 1번에 뭐 시간당 공원이익은 나오잖아요. 시간당 공원 여기서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2만 원 나올 거고요. 1번 답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순서를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 3번 먼저 한번 가보죠. 3번. 3번은 뭘 물어봤냐면 트램폴린 이용 시간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이제 한번 해보죠. 이 서비스 많이 해봤으니까 수업 시간에. 자, 얘는 조업도가 뭐냐면 이용 시간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거 측정치를 맞추려면 시간당 공원이익을 구하셔야 됩니다. 시간당 공원이익을 곱해서 이걸로 우리 이제 고정원가 회수하면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그럼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게요. 이건 영업이익 좋네요. 676만 원이니까 손익분기점 아니고 676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영업이익 자리에 뭐 영업이익 쓸 때.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는 조업도가 이용 시간입니다. 이게 이용 시간이 조업도면 측정치가 맞으려면 우리 시간당 공원이익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물어본 게 이용 시간이니까 측정치가 맞으려면 여러분 시간당 공원이익 들어와야 되고요.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이 원가 분류에서 얘가 이 물음 3번을 풀 때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냐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이용 시간이 조업도고 시간당 공원이익 구하는 거잖아요. 변동원가의 정의는 뭐냐면 조업도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얘가 변동원가려면 1시간에 40만, 2시간에 80만, 3시간에 120만 이렇게 시간에 정비를 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얘를 고정비로 만드셔야 돼요. 뭐 아까 그거 쓰라는 게 우리 물음 6번인가 그랬다고요? 그러면은 식 쓸게요. 저희가. 자, 이거 식 풀어보죠. 우리가 이용 시간을 뭐 x 넣고요. 그럼 시간당 공원이익은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빼면 우리 시간당 공원이익은 2만 원 나올 겁니다. 그렇죠? 2만 원. 그럼 나는 시간당 2만 원씩 버는 거를 도대체 몇 시간을 조업해야 이제 우리 고정비 회수할게. 이거 고정비 만드셔야 돼요. 자, 우리 대당 40만 원인데 문제도 좋네요. 교수님이 5대래요. 5대에 40만 원 하면 200만 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우리 고정원가니까 이거 다음 680에 544인가요? 더하시면 꽤 제가 적어놨나? 680, 544 쓸게요. 680, 544 다 더하면 680만 원에 그 다음에 543 이렇게까지 우리 고정원가 해소하고 영업이익 벌게요. 우리 영업이 얼마 벌자고 돼 있냐면 676만 원 벌자고 이렇게. 영업이익자리 676 잡으시면 이거 푸시면 이용시간 나옵니다. 우리 이용률로 가라 그랬으니까 이 x를 최대 조업도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뭐 책에 있으니까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최대 조업도로 나누면 뭐 75%인가 나오는데 해보시면 그러면 그게 물음 3번일 거고. 이런 반면에 우리 물음 2번은 바꾸겠죠. 왜냐면 물음 2번은 이번에 뭐냐면 트램폴린 대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물음 2번식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물음 2는 이렇게 갈 겁니다. 자, 트램폴린 리스 해야 되는 대수가 몇 대인지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럼 이건 리스 대수니까 당연히 시간당이 아니고 한 대당 공원이익 잡으셔야 돼요. 이걸로 똑같이 우리 고정원가 회수하고 얘는 손익분기점 물어봤나요? 손익분기점 물어봤으니까 고정원가 회수하고 영업이익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보세요. 조업도가 리스 대수고요. 따라서 공원이익은 한 대당 공원이익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번 얘가 변동원가죠. 한 대에 40, 두 대에 80, 세 대에 120, 네 대에 160 조업도에 정비를 합니다. 변동원가잖아요. 이번엔 얘를 변동원가로 밀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저희가 이렇게 식 세울게요. 자, 우린 도대체 몇 대를 임대해야 몇 대를 임차해야지 리스해야지. 자, 잡을게요. 한 대당 공원이익은 우리 잡겠습니다. 우리 시간당 공원이익 5 빼면은 2만 원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 평균 이용률을 80% 줬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 평균 이용률이 80%니까 그럼 저희가 지금 식을 잡을게요. 우리는 그 시간당 공원이익이 2만 원인 애가 한 대당 공원이익은 자, 1시간에 2만 원씩 이익을 벌어주는데 이용률이 80%니까 하루에 우리 10시간 영업한다 그랬거든요. 80%면 8시간 손님이 올 겁니다. 28일. 우리 한 대당 일단 수익은 얘입니다. 그쵸? 우리 한 시간에 요거 차감하면 2만 원을 버는 건데
1시간에 2만 원 버는 건데 하루에 80% 즉 8시간 손님이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28일이 차요. 그럼 우리가 한 달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문제는 대신에 이 수익을 내려면 리스로 한 달에 40만 원씩 내요. 4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한 대당 공원이익. 한 대당 공원이익이 시간당 2만 원 버는 게 하루에 8시간 손님이 올 거고 그렇게 28일이 차면 월간 공원이익이고요. 월간 수익 같은 거고 거기에 리스로 40만 원 빼면 그러면 우리가 한 대당 공원이익 얘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 우리 이거를 몇 대를 리스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고정원가 여러분 회수할게요. 우리 그러면은 그럼 이게 계산하면 408만 원 나오네요. 보시면 우리 정답에 돼 있으니까 보세요. 정답에 돼 있는 거. 그리고 고정비 회수할게요. 고정비잖아. 이거 3개. 400만 원에 544만 원에 280만 원? 요거 회수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회수하면 우리 원래 고정비이네. 그죠? 우리 자료에서는 얘랑 얘 고정비라고 쓸게요. 자, 손익분기점이니까 영업이익은 없고요. 요거 푸시면 몇 대 리스한지 나올 겁니다. 보시면요. 그게 물음 2번 답이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음 2번 풀 때는 리스 대수가 조업도니까 한 대에 40만 원 이렇게 대수에 비례해서 올라가니까 변동비 처리하시고 반면에 물음 3에서는 이용 시간 물어봤거든요. 이용 시간 입장에서는 이게 1시간에 40만 원, 2시간에 80만 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정비예요. 고정비 처리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렇죠? 보시면 우리 서비스업 항상 이런 문제였잖아요. 수업 시간에 많이 해봤지만 서비스업은 제가 이 변동비 고정 몇 달에 갔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께서 6번에 뭐 설명까지 좀 냈고요. 5번은 제가 뭐 구체하지 않을게요. 이거 이제 뭐 굳이 우리 주제를 따지면 얘는 서비스업 CVP의 복수 제품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뭐 평일이랑 주말에 공원이익을 달리해서 풀라 그랬거든요. 해보시죠. 그럼 제가 이거 하지 않을 건데 근데 여러분 다만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이 문제도 조업도가 뭐냐? 총 이용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용 시간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얘 조업도가 이용 시간이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럼 얘는 뭐야? 고정비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왜냐면 이용 시간 입장에서 얘가 변동비가 아니라니까요. 고정비 집어넣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때는 얘를 고정비 분류하세요. 그럼 여러분 물음 4번은 제 질문을 좀 받아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희가요. 지금부터 물음 4번을 좀 가볼게요. 여러분 얘는 우리 식을 좀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 저는 일단 이 식을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식에다가 임차료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조금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연 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이 문제가요.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도 교재에 좀 있었지만 CVP에 약간 포장지를 쓰고 있는데 그럼 이게 약간 이제 의사결정 문제거든요. CVP의 식을 이용한 의사결정인데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의사결정 문제의 제일 기본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열거하시고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건지를 고르는 게 의사결정입니다. 그럼 저는 보세요. 이제 뭐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정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우리 정답에 있는 거를 좀 해볼게요. 보세요. 우리 책의 정답은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우리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이 의도로 식을 쓴 건데요. 한국이 트램폴린 키즈카페를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공간을 임차하는 대신 본사 사옥 1층에 트램폴린 키즈카페를 열기로 했고요. 현재 본사 사옥 1층은 월 1,000만 원을 받고 임대 중인데 곧 계약이 종료된대요. 근데 이제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고 자 우리 괄호 1번 가볼게요. 본사 사옥에 본사 사옥에 1층에 키즈 카페를 열 거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안 열면 어떡하냐?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본사 사옥에 키즈 카페를 열지 않으면 임대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받고 임대하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원한다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뭐냐면 본사 사옥 1층에 키즈 카페를 열 건가? 아니면 안 열면 그냥 이거 1,000만 원에
그냥 계속 임대를 할 건가? 그러니까 임대를 줘서 임대 수익을 낼 건가? 지금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보세요. 저희 책에 있는 식은 냅니다. 1층에 키즈 카페를 열 거냐? 아니면 임대 수익을 얻을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임대 수익은 금액이 얼마냐면 월 1,000만 원이래. 이게 1,000만 원. 자, 키즈 카페를 열면요. 여러분 키즈 카페를 열면 우리 수익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키즈 카페는 여러분 일단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괄호 1번에 이용 시간 물어봤으니까 이용 시간 기준이면 얘가 우리 고정비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이용 시간 기준이면 얘는 시간에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1층에서 키즈 카페 하려면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시간당 공원이 2만 원이고요. 얘가 차가만 2만 원이니까. 요게 우리 이용 시간을 곱하면 이게 뭐 공원이 들어올 거고요. 고정을 뺄게요. 리스료가 뭐 40만 원에 우리 문제에서 5대 하자고 돼 있죠. 리스를 40만 원에 5대라고 괄호 1번에 줬으니까 그럼 40만 원에 5대면 그냥 전 200만 원 쓸게요. 리스료. 그 다음에 여기 넘어와서요. 자, 이거 제가 반영했고 임차는 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우리 본사에서 하는데 뭐 임차를 왜 해요? 그 다음에 관리비가 544인가요? 그 다음에 점검비 280만 원? 자, 여러분 요게 우리가 키즈 카페를 운영했을 때의 이익입니다. 반면에 임대를 주면은 요게 수익이에요. 키즈 카페를 운영하려면 얘가 보다 크면 되죠. 이렇게 식이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정답에 있는 식이고요. 그럼 그게 아니라 자꾸 저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 뭐냐면 아니 의사결정이 그게 아니라 얘래요. 그 학생들이 물어보시는 게 우리가 키즈 카페를 하는데 지금은 외부에 어디를 임차해서 우리가 키즈 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본사 1층에서 할 거니 뭐 이런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질문이 이제 어떤 학생분들이 저한테 다른 식을 갖고 오셔서 좀 물어보시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분들은 의사결정 이런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선택 가능한 대안이 뭔가를 열거해갖고 그 중에 나한테 최선인 걸 고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의사결정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외부에 임차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거기서 하지 말고 본사 1층에서 할 거냐 이런 의사결정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고민거리가 돼요. 뭐냐면 임차하면 임차료 얼마라 그랬냐? 400만 원이라면서요. 본사 1층에서 하면 어떻게 되니? 본사 1층에서 하면 현재 내가 1,000만 원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얘는 이게 이제 임차료 비용으로 나갈 거고요. 뭐 결국 사실은 둘 다 비용인 거죠. 뭐가 싸냐? 얘가 싸네요. 그러면은 본사 1층에서 하자 말고 임차해서 하자. 여기 결론인 건데 여러분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용 시간을 뭘 구하냐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문제의 의사결정은 요 내용이라고 요 식이잖아요 지금. 내가 임대수익 본사 1층에서 임대수익 1,000만 원 얻는데 그냥 그거 때려치우고 키즈 카페 운영하려면 손님이 얼마 이상 들어야 되니 이거 묻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어떤 학생들이 다른 식을 막 세워갖고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그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거든요. 임차에서 키즈 카페 할 거냐 아니면 본사 1층에서 할 거냐. 그럼 왜 고민해요 걔를? 왜냐면 아니 임차료가 얘가 싸다니까요 지금. 말하자면 그럼 여기서 한다는 건데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닌 것 같잖아요. 문제 의도가.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있잖아요. 의사결정 문제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결정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뭐지? 이걸 먼저 확실히 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도대체 출제자가 여기서 뭘 선택하라는 거야?
라는 대안을 먼저 열거하시고 그 중에 가장 최선인 걸 고르는 거라고요. 얘가요. 뭐 그런 구조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얘가요. 자, 그게 우리 물음 4번에 괄호 뭐 있는 거 보시고, 자, 우리 마지막에 문제 5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문제 5번은 이제 표준원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좀 하시는데 그 질문의 본질적인 핵심은 얘입니다. 보세요. 예,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럼 저희가 수업 시간에 표준원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표준원가가 보세요. 여기 표준원가가 제가 완벽한, 그러니까 표준원가가 정말로 회계 처리가 원가 흐름의 가정도 필요 없고 회계 처리가 아주 신속하고 간편하게 되려면 모든 재고 자산을 표준원가 써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원재료 다음이 우리 제공품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읽어보시면 제공품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제품이 있고요. 매출원가는 제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이 문제가 대안이 단일 품목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있네요. 직접 재료를 뭐하라 그랬냐? 실제 원가를 쓰래요. 우리가 표준원가가, 여러분 진짜 표준원가의 장점을 100% 살리려면 모든 재고자산이 표준원가여야 돼요. 얘도 표준이고 얘도 표준이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배운 게 있죠. 원재료 계정이 표준원가로 기입이 되려면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 분리하셔야 됩니다. 가격 차이를 우리 구입 시점에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직접 재료 계정을 실제 원가 쓰라 그랬거든요. 다른 제품 계정은 표준 원가 쓰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얘가 지금 표준이 아니고 실제 원가를 쓰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우리 뭐 원재료 가격 차이 사용 시점에 분리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완벽하게 표준 원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단기 성과 평가인데 전기의 성과가 지금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원재료 계정이 실제 원가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쪽짜리 표준 원가거든요. 물론 이제 뭐 출제 교수님께서 이걸 좀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내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풀다 보면 여러분 약간 갸우뚱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결국은 얘가 실제 원가를 기입한다는 데서 다 비롯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럼 얘는 뭐 그렇다고 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있잖아요. 우리 자료에서 나중에 뒤에 가면 자료에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선입선 출법 이런 거 왜 나오냐? 왜 나오냐면 원재료 계정이 실제 원가를 그렇다니까. 표준이면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실제니까. 우리 표준이면은 차변이다 표준 기입되니까 뭐 원가름에 가장 필요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 얘가 지금 실제니까 하셔야 된다고요. 뭐 그런 내용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저희가 앞에 해보세요. 이제 이거 제공품이 없으니까 우리 정답에 여러분 그 처음에 약간 종합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종합예산 문제가 있어. 이거 가지고 제품 티계정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역산해서 원재료 잡으면 우리 원재료 얼마나 구입해야 되는지 나올 겁니다. 이거 뭐 쉬운 거니까 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표준이 있는데 어쨌든 표준은 뭐 전기 단기 동일하다고 했고 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1번은 우리 그 원재료랑 제품 티계정 그리신 다음에 우리 종합예산은 원가 계산은 역순이라 그랬잖아요. 제품 계정 대변부터 역산하시면 요거 답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한 의사결정 문제니까 해보세요. 그렇죠? 뭐 제가 뭐 특별히 뭐 하지 않을게요. 의사결정 쉬운 거니까. 자 이제 문제는요. 이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정답에 가보시면 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T 계정을 다시 잡으면 우리 원재료와 제품 T 계정이 실제치로 다시 바뀔 거거든요.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매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 표준원가에 더 좋은 방식, 그러니까 우리 정확한 표준원가를 쓰는 것처럼 원재료를 표준원가로 기입을 한다면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 분리해야 되고요. 그럼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7,000kg에 키로당 5원 이퀄 35,000원 구입한 거니까 7,000kg에 5원이 아마 AQAP일 거고요. AQSP는 7,000kg에 우리 SP 6원인가요?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7,000유리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구입 시점의 가격 차이를 분해하는 건데 이 문제가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 분해하지 않아요. 거기서 제가 좀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계산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노무원가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뭐 정규의 뭐 비생산의 초가 뭐야 이게 하는데 뭐 일단 그렇게 어려운 거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볼게요. 자, 아래에 주어진 양식을 이용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보자요. 우리 알고 있죠. 고정예산의 정의가 뭐냐? 연초에 예산, 목표 예산 생산 판매량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물음 1에서 예산 생산량 1000개였거든요. 1000개를 가지고 제조원가 예산을 잡아주면 고정예산이고요. 변동예산은 연말에 실제 생산량을 가지고 다시 짠 예산. 우리 그 물음 3번인가요? 연말에 실제 생산량 다시 잡으면 이걸로 우리 실제 데이터 가지고 하면 우리 1100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1100개 가지고 예산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조간접원가는 당연히 뭐 변동과 고정 따로 갈게요. 우리 제가 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예산은 총액으로 가셔야 되고 혹시 만약에 배부가 나오면 SQSP. 근데 헷갈리지 마시라 그랬죠. 제공품 차변의 배부액은 SQSP고 다만 예산은 고정 제조간접원가 총액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답에 되는 거 좀 이해해보세요. 뭐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 물음 4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잠깐만 이 책에 있는 우리 답을 좀 써보자면 여러분 이제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 차이 보고하라는 건데 우리가 AQAP가 있고요. 그 다음에 AQS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예산 있겠죠. SQSP. 그럼 변동예산 우리 실제 생산량이 1100개니까 뭐 1100개를 갖고 다시 짠 예산 잡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1100개에다가 우리는 개당 7kg 넣는 게 예산이었고 kg당 6원이 SP 줬고요. 근데 AQ 실제로 우리 집어넣은 거는 여러분 그 모름 3에서 우리 종합예산 편성해 보시면 그러니까 특이점 잡아 보시면 우리 모름 3에서 이제 원재료 투입이 7,200kg래요. 우리 제품 계전 역산해서 하시면 된다고요. 우리 정답에 있는 특이점 보시면 그럼 얘가 7,200kg에 SP가 6원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AQSP를 잡으면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원재료 계정이 자 7,200을 쓰는데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선입선출이니까 500kg의 사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모자란 6,700kg는 이번 거 쓰는 겁니다. 이번 달에 매입한 거 5원에 매입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AQAP가 우리가 500kg의 사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700kg는 이번 달에 매입한 거니까 5원인가요? 5원 매입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액을 찾으면 이게 뭐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계산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격 차이 능률 차이를 잡으면요. 학생들이 물어보시는 게 사원을 사왔다는 거 이런 거는 작년 성과인데 자 여러분 차이 분석은 성과 평가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년에 구입한 거고 작년 성과인데 이거를 지금 올해 성과 평가에 이렇게 반영해서 단기 성과에 작년의 결과물이 들어온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합리적이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왜냐면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원재료 계정을 실제 원가로 기입하니까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가 원재료 계정을 실제 원가로 기입해갖고 요게 지금 전기 가격 4원으로 잡혀있고 교수님이 선입선출법 요구했으니까 7,200 쓸 때 얘 먼저 쓰고 그다음에 6,700 쓰는 건데 그렇게 되면 4원에 싸게 사온 거는 작년 얘기인데 요게 단기 성과랑 관계가 있나? 라고 하면 뭐 맞는 얘긴데요. 성과평가가 약간 논리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논리적이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데 근데 이제 원재료 계정이 실제 원가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가요. 그러니까 얘가 표준 원가로 가야 논리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시험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재료원가 가격 차이 분석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노무원가 해보세요. 이거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럼 저희 노무원가 차이 분석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제조간접원가는 뭐 우리 문제에서는 출제자께서 무슨 최대한 자세히 해봐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알고 있지만 제조간접원가는 제가 변동과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뭐 계정 과목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수선비다. 제조간접원가 중에 수선비가 있으면 그 중에 변동과 고정이 다 쪼개는 거라 그랬거든요. 전력비다. 그럼 전력비 중에 변동은 얘, 고정은 이렇게 쪼개는 건데, 이거 잘 안 쪼개질 수도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안 쪼개지면 4분법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3분법, 2분법, 1분법인데 최대한 자세히 하라 그랬으니까 3분법 쓰면 되겠네요. 4분법은 못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문제에 보면요, 자료가 실제 원가를 출제자가 이걸 따로따로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4분법을 쓰려면 제조간접원가가 변동, 고정 구분이 돼야 돼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4분법은 불가. 그러면 가장 자세한 건 3분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3분법 쓴 겁니다.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약술이 있고요.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일단 올해 1차를 더 많이 뽑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작년 2차 문제인데 일단 24년도 1차 합격자 수를 좀 늘려놓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4년도 2차가 더 작년보다 이거보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가 시험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추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준비하시면 좋겠고, 만에 하나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계산이 정말 쉽다. 뭐 23년도 문제처럼 계산이 쉬워버리네? 이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교수님이 그럼 약술 같은 거 채점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23년도 같은 경우도 어떤 학생들이 막 계산 문제 잘 푼 것 같은데 점수가 60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계산 문제를 다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잘 푸셨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온 건 하나죠. 약수를 너무 타이트하게 보면, 채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 계산이 너무 쉬우면 약수를 약간 신경 써서 좀 쓰셔야 될 거예요. 답안지에다가요. 그런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럼 시험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꼭 오늘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